다 똑같은 게 역차별 아닌가? 올림픽 폐막하자마자 조사에 착수한 문체부입니다. 안세영 선수 관련 논란, 이제 2라운드가 바로 시작이 되겠죠? 금메달을 따자마자 안세영 선수가 직격탄을 알렸고 가장 최근에는 다른 선수들에게 더는 폐를 끼치지 않겠다면서 올림픽 이후에 추가로 입장을 내놓겠다고 말을 했었습니다. 폭로 이후 한 언론에서 안세영 선수의 구체적인 입장이 뒤늦게 전해졌습니다. 먼저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정말 싸우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저는 정말 운동에만 전념하고픈 그런 마음을 호소하고 싶어서 호소하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이해해달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협회장께서 협회 안 선수 간 갈등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근데 이 또한 더 상의해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도착을 해서 정말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자유라는 이름의 방임이 무슨 의미인가요? 뒤늦게 알려진 안세영 선수의 구체적인 입장, 인터뷰가 있습니다.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광고가 아닌 배드민턴만으로 경제적 보상을 충분히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후원 계약을 좀 풀어줬으면 다 똑같은 게 역차별 아니냐. 다 똑같은 게 역차별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세영 선수 입장 그리고 안세영 선수가 이번에 충격적인 작심 발언을 던지게 된 배경들에 대해서 짐작해 볼 수 있는 얘기들이 나온 겁니다. 크게 두 가지 문제로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연봉 그리고 계약금 문제입니다. 지금 배드민턴협회 규정상 이 고졸 신인 선수는 7년 계약을 하게 되는데요. 최대 연봉이 1억으로 못 박혀져 있습니다. 이 배드민턴이라는 스포츠가 한창 전성기가 일정 기간 제한이 육체적인 어떤 신체적인 나이와 맞물려서 제한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만큼 안세영 선수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렇게 스타 플레이어로 성장을 했는데 연봉으로 얻는 부분이 좀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규정의 불합리함을 지적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는 후원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를 나누은 것처럼 배드민턴협회에서는 소속 선수들에게 모든 용품이라든가 의류, 라켓, 일체 용품들을 이 배드민턴협회의 공식 후원사의 제품만 쓰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개인 후원 계약을 맺을 수는 있지만 이 용품을 사용하지는 못하도록 그리고 동정업계와는 계약을 맺지 못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한 불합리함을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선수에게는 이런 부분들이 금전적인 보상들이 충분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고 모든 선수가 개개인의 랭킹이나 역량이 다른데 이런 것들을 일률적으로 규제를 하는 것은 오히려 잘하는 선수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일각에서는 결국에는 돈 문제였던 것이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또 다른 면에서는 그렇다고 하면 선수에게 보상, 금전적 보상이 중요한 부분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결국에는 선수의 기량을 쌓을 수 있는 어떤 시스템적인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게 뭐가 문제냐라는 얘기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정의 가치가 이제 수평적으로 다 똑같이 잘하든 못하든이 아니라 실력 대비로 뭔가 받을 만큼 받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앞으로 올림픽에서도 헌전하고 배드민턴 인구 혹은 엘리트 배드민턴 선수들의 저변도 더 커지지 않겠냐. 이게 안세영 선수가 말하고 싶은 것 같고요. 그러면 안세영 선수가 지적한 부분 먼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본인이 지금 세계 랭킹 1위고 세계 최강이잖아요. 그런데 연봉이 5천만 원에 묶여있다. 그 안지용 기자님. 이 얘기 좀 더 상세하게 풀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앵커가에서 하신 말씀 중에 묶여있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묶여있다는 거는 어느 일정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단 고등학교 졸업 선수 계약금은 7년간 최고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일단 선수들의 그 생명을 생각해 봤을 때 7년이 지난 후까지 선수 활동을 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 사이에 전성기가 지날 수도 있죠. 하지만 7년이 지날 수 없다면은 1억 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 자체가 상한선을 정해놓은 거를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입단 첫 해 연봉은 최고 5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통상적으로 볼 때 아무리 나이가 어리다 하더라도 실력에 따라서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게 옳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안세영 선수는 2021년 졸업과 동시에 곧바로 입단을 했거든요. 그리고 불과 2년 후인 2023년
2회 연속 여러 국제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곧바로 세계 랭킹 1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예. 물론 나이가 어리다 하더라도요. 전 세계적으로 각 분야에서 최고의 인기와 최고의 실력을 가진 선수가 일정 금액 이상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이거는 규정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이게 과연 자본주의에 맞는 방법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또 하나. 그게 태극마크의 대가라고 할지언정 아니 태극마크를 달기 때문에 그 실력에 합당하는 충분한 대가를 받지 못한다. 이거 역시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 지금 상한선이 정해져 있죠. 그럼 반대로 이게 형평성 차원이라고 했을 때 하한선이 정해져 있냐는 거예요. 아래에서도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은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한선까지 정해놓고 한다면 오히려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보다는 더 위로 올라갈 수 없도록 그리고 거기 묶여있는 조항 때문에 안세영 선수가 결과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피해와 또 불만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협회가 이제 방임 그냥 놔두고 있고 배드민턴은 저변이 거의 동호인 900만 명의 배드민턴 인구가 있고 그 중심이 있는데 엘리트는 엘리트로 뭔가 따로 되고 실제로 그 돈이 물론 안세영 선수가 다른 보상 혹은 스폰서, CF 이런 것도 있겠지만 어떻게 연봉 5천만 원에 묶여 있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정도의 그 항변을 안세영 선수가 최진봉 교수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안세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때부터 이미 세계 배드민턴 연맹으로부터 신상을 받았어요. 예. 그 정도로 실력이 이미 입증된 선수죠. 그러니까 그런 선수가 예를 들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위해서 연봉을 일정 부분 더 받는 것 자체가 금지돼 있다고 하는 부분은 손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물론 나중에 우리가 나누겠지만 배드민턴 협회에서 얘기하는 부분도 일정 부분 우리가 들어볼 부분이 있다고 봐요. 다만 그것이 이렇게 예를 들면 고등학교 졸업 선수는 계약금을 7년간 그것도 최고 1억을 넘을 수 없다. 이렇게 너무 과하게 규정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저변 확대나 아니면 전체 선수들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 선수들이 열심히 뛰려고 하는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점에 있어서는 연봉 계약을 좀 더 느슨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협회가 적극적으로 저렇게 연봉에까지 개입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저는 대화가 충분하지 못했던 부분은 협회도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예. 안세영 선수가 문제를 제기했을 때 그 문제를 심각하게 좀 고민해 보고 또 다른 차원의 변화를 시도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야죠. 예컨대 그렇게 뛰어난 선수들이 몇 명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변명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상황이 변했으면 그 상황에 맞게 제도를 바꾸려는 시도를 했어야 되는 그런 시도가 안 되다 보니까 결국 계속 불만이 쌓이고 쌓이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연봉이고요. 그럼 연봉으로 이게 그 세계 랭킹 1위에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니까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하나 있어요. 바로 개인 스폰서입니다. 구자령 변호사님. 이게 연봉으로 보존이 안 되니까 개인 스폰서를 받아서 본인이 랭킹에 걸맞는 것 차원이 문제가 아니라 선수 생활답게 세계 탑 랭커답게 하고 싶다는 게 안세영 선수 얘기인데 협회가 지정한 경기복 용품을 사용한다. 이게 알려지기로는 요넥스에서 1년에 한 40억 정도 규모로 된다. 안세영 선수가 특정 상표를 거론해서 그렇지만 나이키라는 데에서 이제 광고 성격으로 단발성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과거 신발도 불편하고 여러 컴플레인, 불평을 내놨지만 이게 하나도 안 바닥냈다. 그래서 개인 스폰서를 풀어달라. 이게 좀 핵심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개인 스폰서가 운동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보통 골프나 이런 경우에도 스폰서가 있으면은 우승 상금만큼의 후원금을 지급하는 이런 조건들이 달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광고 효과를 통해서 스폰서도 이제 이익을 얻어가는데 협회가 저런 정도로 독과점을 하고 있으면은 안세영 선수가 개인 스폰서를 얻기가 굉장히 제약이 걸립니다. 과거에 이 후원 사례에서 이제 문제점이 되는 게 두 가지인데 금전적인 문제하고 경기력 향상과 관련한 문제 두 가지가 있거든요. 예. 예전에 타이거 우즈 같은 경우에도 나이키 골프의 천문학적인 스폰을 받았는데도 퍼터 같은 경우에는 경기력에 익숙치가 않다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던 다른 퍼터 쓰겠다 그래서 그걸 용인을 받았었어요. 예. 그러니까 경기력에 굉장히 미치는 그 손끝의 감각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안세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아니나 다를까 그 협회에서 체결한 스폰서의 운동화를 신었더니 불편하더라. 경기력에 좀 지장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예. 미끄럼 방지 이제 장치를 해가지고 극복했던 이런 사례들이 있었는데 왜 선수가 경기력 향상에 지장이 있고 그것을 극복하는 식으로 스폰서에 대해서 제약이 따르는가? 첫 번째 문제가 그거였고 두 번째로는 협회가 결국은 쉬운 협회 운영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개인의 유명세를 통해서 개인 후원을 받을 수 있는 선수인데도 그걸 통제했기 때문에 개인 스폰서가 안 되고 협회는 안세영한테 스폰 마크를 붙일 수 있습니다라는 걸 통해서 협회가 계약을 체결
체결해서 협회가 돈을 받는 이런 식이 되거든요. 예. 그러면은 협회는 자금을 유치했을 때 그게 더 받을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적당선에서 안세영한테 붙일 수 있는 스폰 계약을 했기 때문에 예. 이게 지금 합당한 운영이 됐는가? 왜냐면은 지금 협회 운영에서 임원이 40명이라 그러는데 굉장히 숫자가 많은 경우에도 불구하고 후원금이 굉장히 적다, 거의 없다라고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개인 스폰서도 허용하면서 협회도 협회 나름의 후원금을 유치하는 게 선순환이었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선택했다는 거에 대해서 경쟁 제한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 이런 것 같아요, 허주연 변호사님. 이게 스폰서 배드민턴 협회 아까 구자랑 변호사께서는 타이거 우즈와 비교했는데 이제 배드민턴 협회 입장은 이런 것 같아요. 그게 우리가 골프, 뭐 타이거 우즈, 손흥민, 김연아 그 시장처럼 이게 마치 손흥민, 김연아와 안세영 선수의 실력 차가 있다는 것처럼 비춰지는 게 아니라 협회 얘기는 배드민턴이라는 그 종목 자체 파이가 축구, 골프처럼 크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의 자구책을 세워야 된다. 후원기업 선수 개개인으로 돌려버리면 비인기 선수 주니어 지원 규모가 감소하니까 이게 안세영 선수로 어쨌든 협회가 스폰서를 많이 따내서 낙수효과처럼 아마추어 주니어 선수도 줘야 된다. 이게 지금 배드민턴 협회 입장이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협회 입장에서도 이 무명의 선수를 데리고 오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금메달 리스트인 걸 알고 계약을 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죠. 그래서 협회 입장에서도 이 주니어 선수를 그리고 이 계약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여러 대회에 출전시키면서 국제대회 감각을 쌓고 실력을 키우면서 쉽게 말하면 한 사람을 키워나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선수 한 명을 키우는데 대략 30억 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든 뭐 골프라든가 축구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스폰도 엄청나게 많이 붙고 팬들도 많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인기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물론 배드민턴이 생활체육으로 저변에 넓게 깔려 있는 종목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비인기 종목으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 협회 입장에서는 생활체육으로서 저변에 넓게 깔려 있고 자잘한 수요들이 많다는 점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뭐 Y사라든가 V사라든가 이런 용품 회사랑 협회와 공식 스폰서 계약을 맺고 이 주니어 선수들을 키우는 비용을 조달을 해왔다는 것이 이 협회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안세영 선수 역시 사실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성장해 왔던 부분은 맞거든요. 예. 물론 안 선수를 뭐 지금의 어떤 규정으로 묶어두고 아니고 이건 좀 별개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문제지만 예. 협회의 입장에서도 뭐 골프나 축구처럼 엄청난 어떤 금전적인 이득을 지금 보장할 수 있는 다른 루트가 없는 한 협회 운영을 위해서 이런 부분이 불가피하다. 그런데 만약에 열심히 키워낸 스타 플레이어가 다른 용품을 사용을 한다고 하면 협회 입장에서는 그 공식 스폰서와는 협상력이 좀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렇다고 하면 이 운영 자금을 어디서 조달할 것이며 이 배드민턴이라는 스포츠 자체를 어떻게 육성할 것이냐 이것이 사실상 협회의 고민인 것 같습니다.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봤고 그럼 이쯤 되면 직접 안세영 선수와 얘기했던 그 얘기를 좀 들어봐야죠. 그러니까 안세영 선수는 금메달, 협회가 모든 걸 다 막고 있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금메달 하나밖에 나오지 못한 점 돌아봐야 지금까지 저희가 쭉 얘기했던 거를 좀 비춰봤을 때 확실한 건 스폰서와 연봉 문제 그런 것들이 협회가 모든 걸 다 막고 있다. 그러니까 본인이 뭐 세계 랭킹 1위라서 뭘 실력으로 유세 떨자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균등하게 모든 걸 다 깎아놓듯이 공정한 게 오히려 역차별 아니냐 이런 취지 얘기. 개인 스폰서를 풀어달라. 연봉이 묶여있다.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협회 쪽 과거 목소리 잠시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금메달 딴 선수가 대표팀과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라는 거는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세요? 그것도 확인해봐야죠. 왜 그런 소리를 했는지. 어쨌든 안세영 선수의 발언이 좀 사회적으로 좀 큰 파장을 좀 일으키고 있는데 회장님으로서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좀 궁금한데요. 일단 마음적으로는 가슴이 아프고 사실 협회에서 무슨 잘못을 많이 한 것처럼 비춰지는데 협회와 그 선수 중에 좀 갈등 여지가 좀 오래전부터 있었다고 말을 하던데 저는 갈등이 있은 적이 없어요. 회장님과 말고 네. 협회 측과 제가 협회장인데 협회 측이면 저지 다른 사람이 있겠어요? 이렇게 갈등이 있은 적 없고요. 대화를 풀겠다라는 게 이제 대한체육회 배드민턴협회 취지긴 합니다만 실제로 이제 주말 새 논란이 됐던 건 최진봉 교수님 지도자 지시 명령에 복종한다. 이게 뭐 군대도 아니지 않냐라는 배드민턴 협회 자체
안세영 선수의 스폰서 논란 말고도 이거는 좀 바로잡아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바로잡아야죠. 아니 국가대표 선수에게 저게 말이 됩니까? 지도자의 지시와 명령에 복종하라고요? 아무런 조건도 안 붙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양궁 국가대표 운영 규정에 보면 이렇게 돼. 경기력 향상과 관련된 지시를 이행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맞는 거죠. 아니 코치든 감독이든 경기력 향상이나 훈련과 관련된 거는 당연히 지켜야 되겠죠. 그걸 안 지키면 안 된다고 봐요. 그건 선수는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그런 조건 없이 모든 지도자 지시와 명령에 복종해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요즘 군대도 그렇게 안 해요. 합당하지 않거나 법률에 의하지 않는 명령을 어떻게 지킵니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경기를 함에 있어서 또는 선수가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면 코치나 감독의 지시를 따라야 되겠죠. 근데 그 외에 개인 사생활이든 아니면 뭐 개인적인 문제든 이걸 지도자의 지시와 명령을 따르라고요? 그건 있을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저 규정 자체가 대단히 잘못된 규정이에요. 지금의 변화된 시대상을 전혀 반영하지도 못하고 있고요. 선수들의 자율적인 운동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활동마저도 제한하는 것이고 저런 것들이 결국은 아까 얘기했듯이 뭐 그런 규정을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연봉 얼마 이상 못해 이런 규정을 만들어내는 게 저런 바탕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배드민턴 협회가 지금까지 얼마나 폐쇄적이고 그다음에 그 지도자나 아니면 경영하는 쪽의 입장에서만 운영됐는지 하는 걸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이번 주 아닌가요? 안세영 선수가 이제 본격적으로 2라운드 추가 입장 표명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이제 본인이 올림픽 끝난 다음에 다른 선수들에게 이제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본인에게 쏟아지는 거에 대해서 사과 문까지 SNS에 올린 바가 있는데요. 그런데 28년 전 안세영 선수 전에 여자 단식에서 금메달을 따냈던 방수연 해설위원도 연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변화되어야 되는 건 맞지만 본인이 혼자 금메달을 일궈낸 건 아니잖아요, 사실. 지금 이렇게 금메달을 땄을 때는 그 주위에 안세영 선수를 위해서 정말 감독 코치들도 뭐 다 대표팀에 들어가서 같이 훈련을 한 거고 그리고 또 밑에 후보 선수들이 그만큼 스파링 파트너를 해줬단 말이에요. 협회에서 우리 안세영 선수가 유망주였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협회에서 지원이 가서 지금까지의 안세영 선수가 저는 왔다고 생각을 해요. 각 연맹마다 스폰서십이 있기 때문에 그 스폰서십은 저희가 이제 자의적으로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고 하는데 이제 지금까지 배드민턴 연맹이 우리 이용대 선수나 많은 국제적인 선수들을 기량을 있는 선수를 배출을 해냈는데 아직까지 그러한 컴플레인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과거 이제 배드민턴의 전설 다 똑같은 게 역차별이라고 안세영 선수 얘기했는데 다 똑같지 않았다. 이건 또 다른 인터뷰 내용인데요. 그 아까 나갔던 목소리 말고도 배드민턴 협회에서 사상 처음으로 개인 트레이너 뭐 1,000만 원 들여서 한인사도 파리에 급파했고 협회가 안세영 선수를 얼마나 특별히 케어했는지는 밝혀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 똑같지 않았다. 배드민턴 협회가 시장 규모도 적고 혹은 대기업이 뭐 전폭적인 후원하는 데도 아니지만 배드민턴 협회 나름대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안세영 선수를 특별히 관리했다.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근데 이게 입장 차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방수현 선수의 스토리도 알고 있거든요. 예. 방수현 선수의 아버지가 희극인 방일수 씨인데 맞아요. 물리치료를 어떻게 하는지를 배워서 따라다니면서 물리치료를 직접 해주셨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던 시절에 선수 생활했던 본인의 경험하고 지금의 눈높이하고 좀 다를 수 있다. 예. 왜냐하면 배드민턴 협회 사상 처음으로 안세영에게 개인 트레이너를 허용했다. 이걸 이제 굉장한 배려라고 하지만 예. 안세영 선수의 눈높이는 또 이제 세계 규모의 대회에서 접하는 다른 경쟁자들에게 맞춰져 있거든요. 중국의 천위페이 같은 경우에는 안세영 선수보다 랭킹도 아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인 트레이너를 2명을 상시적으로 두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안세영 선수는 개인 트레이너가 있다가 없다가 뭐 재계약을 했네 안 해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리고 개인 스폰이나 이런 거를 허용해주면 차라리 내 돈으로라도 트레이너를 고용할 텐데라는 생각이 들 텐데 지금 보면 세계 랭킹 1위임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후원이나 이런 데에 묶여 있는데 세계 랭킹 13위권의 인도 선수는 개인 소득이 100억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아니 그러면 협회가 내 이름값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공식 후원을 협회가 받으면 거기서 좀 지원을 해주든지 아니면 풀어줘가지고 내 돈으로라도 개인 트레이너를 고용할 수 있게끔 해주든지 여기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운동했던 것 그리고 협회에 있는 다른 선수에 비해서 트레이너가 조금 더 있었다 없었다 이거 가지고 특혜나 뭐 대단한 배려를 받았다 이렇게 할 건 아니고 그러니까 살림살이에 맞춰서는 뭐 안세영 선수에게 조금 더 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구조적으로는 안세영 선수가 자신의 능력으로 얻거나 이렇게 스스로를 뭐 케어할 수 있는 부분에는
영향은 미치지 못했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표팀이 누가 등 떠밀어서 들어간 건 아니지 않냐. 그리고 여기까지 안세영 선수가 세계 랭킹 1위까지 성장하는데 그러면 협회는 아무것도 한 게 없냐. 아니다. 협회도 정말 열심히 있는 힘껏 다 도왔다는 게 방수영 선수의 얘기인 것 같은데요. 안지영 기자님. 이제 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는 것 같아요. 이제 개인 스폰서 문제 풀어달라, 연봉. 이게 이런 부분, 이게 운동화를 신고 싶다. 협회가 허락하지 않았다. 이용대 선수가 그런 불평불만이 한 건 없었다. 이런 아주 구체적인 신발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내가 정당하게 세계 랭킹 1위로서 엄청난 부를 누리고 싶다는 게 아니라 선수 생활을 앞으로도 세계 최강의 실력을 유지할 만큼 정도의 보수적으로 최소한의 이런 보상이 있지 않겠냐라는 게 안세영 선수의 핵심 내용인 것 같아요. 일단 안세영 선수의 주장은 내가 돈을 더 벌고 싶다보다는요. 구조적인 문제를 짚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반대편에 나오는 얘기 중에 제가 볼 때 굉장히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느끼는 거는 비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수현 전 선수는요. 나도 선수 시절에는 참았다라고 본인과 비교를 하고요. 협회는 손흥민, 김연아에게 눈높이가 맞춰져 있으면은 부족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기흥 회장 같은 경우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용대도 그런 문제 제기를 없었다. 결국 비교를 해요. 앞서 다른 사람들은 그런 얘기 없었는데 도대체 왜 너만 그러는 거냐 이런 뉘앙스로 읽힐 수가 있는데 구조적인 문제를 짚었을 때는 그 구조가 어떤 문제가인지 들여봐야 되는데 안세영 개인을 탓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러는데 너만 유독 그러는 거야 하는 뉘앙스 이런 감정적인 대처를 보이기 때문에 대중들이 더욱더 이거를 납득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볼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사실 이번 올림픽을 통해서 입증됐습니다. 양궁, 펜싱, 사격에서 10개 금메달이 나왔죠. 예. 세 곳 모두 특징이 굉장히 강력한 이 금전적인 지원이 있었다는 겁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쏟아부어서가 아니라 정말로 선수들이 경기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데 많은 돈이 쏟아부어졌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볼 때 지금 안세영 선수가 원하는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선수 보호, 두 번째는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해달라. 그 방법이 뭘까로 봤을 때 이런 스폰서십을 잘 맺어서 개인적으로 충분한 지원이 있다면 선수는 오로지 자기를 보호하는 동시에 경기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